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9호 제3면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기업 디지털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94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2일 월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도 장애인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확대 구축과 비대면 온라인 판로 수출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3월 11일 목 14시에 개최했다. 2021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새 차원 프린팅, 인터넷 상거래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1,500명, 6.74억 원.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 물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65명, 13.15억 원.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 시상해 창업 분위기를 확산한다. 11명, 0.55억 원.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별표 사인을 구축한다. 4개소, 53억 원. 전국 16개 장애인 기업 지역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를 지원해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백스문에게 6.5억 원. 국내외 온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개별 기업에게 샘플 운송, 홍보 영상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35개사, 1.32억 원. 해외 진출 확대 위해 새 차원 증강현실 가상현실 3D AR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동 전시관을 구축 운영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한다. 40개사 4.2억 원.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사업화 분야를 정보통신기술, IT, 소프트웨어, SW 개발까지 확대해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30개사 5.58억 원. 공공입찰 참여기업의 초기 컨설팅 지원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위해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마스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96개사, 1.3억 원. 장애인 기업 대표의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경영 리더 양성을 위해 최고 경영자 경영학 석사과정, CEO MBA, 교육을 지원한다. 90개사, 1억 원. 중기부 배석회 소상공인 경영 지원 과장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장애인 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월 11일 목 14시부터 시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1년 디지털 격차 가속화,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필요.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현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려로 나타났는데, 경기도민 절반은 디지털 전환이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정보 격차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 등으로 디지털화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의 취약계층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를 발간하고 경기도민의 우려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소유에 대한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한 편 89.5%이나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69.0%를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71.2%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60대 이상은 절반 50.0%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점포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11.5%에 불과하지만 60대 이상은 33.9%에 달해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향후 무인 점포가 늘어날 경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소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으로 고령층 60.9%를 꼽았다. 온라인 학습 인프라 환경 미흡에 따른 저소득층의 디지털 소외도 우려된다. 온라인 학습 시 스마트기기 보유 및 네트워크 환경 열악 38.9%, 자녀에 대한 온라인 학습 지도 어려움 24.5%, 이 문제라고 응답한 상황에서 향후 온라인 학습이 확대될 때 가장 소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으로 저소득층 아동 49.0%를 꼽았다.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가정 내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어른의 학습 지도가 어렵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응답자 55.3%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44.7%는 디지털 전환의 다른 정보 격차 확대와 취약계층 소외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미래 디지털 소외계층이 될 것이 두렵다는 응답자는 36.4%로 현재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한다. 12.1%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 누구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자 25.3%는 디지털 소외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디지털 기기의 취약계층 맞춤형 개발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조직과 인력 지원 19.8%, 디지털 기기 보급 18.0% 등이라고 응답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정보 격차와 양극화 예방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 6.1의 핵심 가치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으로 정하고 사회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디지털 멘토단 운영, 디지털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문해력,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디지털 체험 교육 서비스 지원 센터 구축 방안도 담고 있다. 경기도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홍보기간 연장으로 총 94,631건 감면.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집중 홍보 연장으로 29,743건 추가 감면. 경기도가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연장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회 생활요금 29,743건에 대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개월 반 홍보기간 동안 총 감면 건수는 94,631건에 이른다.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전력공사 등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회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복지제도 안내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총 60만 4,523명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누리집, 홈페이지, 과치버스,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통한 다양한 언론 매체 홍보도 병행했다. 복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5회 생활요금 감면액은 월 최대 9만 원에 이르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도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홍보를 추진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도는 오는 7월경 대상자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미감면자 명단을 확보해 하반기 중 2차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31개 시군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홍보에 애써 주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호종류 아동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류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 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 아동의 인정 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 기업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 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보호종료 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보호종료 아동 창업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깜짝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도는 국내 최초로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증액 자립지원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 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 보호종료 아동 생활지원 등 총 4가지다.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 개정 소식을 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가 보호종료 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보호 종료 아동에게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1 플레이 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행사 현장에 초청.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1 플레이 엑스포, 플레이엑스4가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 플레이엑스4.5.kr을 열며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2021 플레이 엑스포 온라인 수출 상담회 BEB는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지난달 16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북미, 중동 등 총 28개 국가의 111개사의 국내외 바이어가 이미 참여 신청을 확정했다. 수출 상담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년과 달리 참가 비용은 무료다. 참여하는 국내 개발사에게는 통역, 피칭 영상 촬영 및 해외 매체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미주/유럽 등 해외 게임 배급/유통, 퍼블리싱,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고려 비즈 매칭 센터를 20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레이 엑스포 BEC, 기업 대 소비자,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온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플레이 엑스포 온라인 채널에서는 게임사의 신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게임 관련 엔터테인먼트 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진행되며 게임 장르별 다양한 신작을 체험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오프라인 행사장 방문은 플레이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100% 온라인 사전 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도민을 행사 현장에 함께 초청할 계획이다.